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윤일병의 직접 사인이 기도 폐쇄가 아닌 구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망 시점에도 오류가 있어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희 기자. 네, 군인권센터가 숨진 윤일병이 가해자들의 구타로 인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잃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불리는 경증 외상성 뇌 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윤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로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만큼 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일병의 사망 시점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윤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윤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겁니다.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일병에게 했다는 진술을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범인 이 병장이 윤일병이 사망하기를 바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 따르면 이 병장으로부터 윤일병이 뇌사 상태로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을 심폐소생술을 하다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과 불법 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공소사실에서 누락됐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 직후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7일 함께 음식을 먹던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쓰러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윤일병. 정형외과 의사인 윤일병의 인척은 몸 곳곳에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와 피멍 자국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단은 며칠 뒤 28사단을 방문해 수사를 맡은 헌병대 책임자와 사고 당시 근무자, 목격자 등을 이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부대 책임자 등에게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과 수사 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할 것, 윤일병 순직 처리 등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석 달 뒤인 7월 8일,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윤일병이 순직 처리되는 등 가족들이 군 조치 사항을 알고 추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고 부모의 뜻을 전달받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면피용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정 취하에 이르기까지 이를테면 군 당국으로부터의 회유와 압박 같은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군인권센터가 윤일병 사건의 전말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으며 윤일병 사건을 포함해 기존 병영 부조리 문제 등에 대해 직권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수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과장인 홍창식 대령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한다며 이번 주까지 의견이 종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대령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지는 3군 사령부 검찰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바탕으로 3군 사령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일병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측은 이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몰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김 실장은 전군에 특별 지시까지 했는데요. 왜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윤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 4월 8일 오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헌병인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요 사건 보고를 받습니다. 문건에는 윤일병 사망 사건 경위, 그리고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구타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휴식과 함께 중간에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정상적인 주의기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 김관진 국방장관은 구타로 인한 사망 사건이 14년 만이라며 군 수뇌부에 군 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김 장관이 윤일병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1일, 김 장관은 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군의 구타 가혹행위와 관련해 부대 정밀 진단을 지시합니다. 헌병대가 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4월 15일, 군 검찰이 가해자인 이모병장 등 4명을 기소했던 5월 2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검찰단장까지 보고돼 선임병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상세히 알려졌지만 이때 어찌된 일인지 김 장관에게는 추가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은폐라면서 그 책임자로 김관진 안보실장을 지목하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탁하고 책상을 치니까 헉하고 숨졌다는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건 직후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김 실장. 당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청와대는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김 실장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실장이 장관 시절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김 실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병헌 수사 관련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내 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에서도 소변기를 핥기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네, 지난 6월 하순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이 전입 신병에게 소변기를 핥기하는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6월 23일 전모 1병이 저녁 점호 때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A모 2병으로 하여금 이를 핥도록 했다며 수시 부대 진단을 하는 동안 이런 사실이 적발돼 전 1병에 대해서 지난달 초 영창 15일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1병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소변기 상단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부대 전입 2개월 된 신병에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측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다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대에선 지난달 4일 남모 1병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비모 2병의 얼굴과 가슴을 3, 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가해 병사인 남 1병은 영창 7일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병대는 두 사건은 부대 정밀 진단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부대 정밀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타와 가혹행위 적발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군인 범죄가 5년 새 최다인 7,530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 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습니다. 이는 2012년 6,900여 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70%가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 사건이어서 이 같은 사건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후임으로 김효환 제2작전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김효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제3사단장과 수도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거쳤고 합동 야전작전 분야 전문가로 작전 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 병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췄다고 국방부는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3군사령관에 김현집 합동참모차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했고 제2작전사령관은 이순진 항공작전사령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